윤석열은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어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를 도모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던 국민들을 이젠 자신의 나락을 막기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밀했고 세밀했으며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도발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쪽에서 적어도 우리가 넘은 만큼은 선을 넘어주길 바랐죠. 이를 위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윤석열은 평양에 드론을 보냅니다. 이때 보낸 드론은 제대로 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2km 상공에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하자가 있는 드론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드론에는 대북 전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물체에서 전단지가 쏟아지는 상황.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군사적 도발을 유인했습니다. 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해준다면 계엄령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우리군 몇몇이 희생되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과 배우자에게서 달아나 이 둘은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북한은 오물풍선을 던지긴 했지만 그것에 우리 국민이 작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계엄을 선언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북한 쪽에서 먼저 군사적 도발을 걸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파기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중 하나는 서로와 근접한 부대에서 포격 훈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포격 훈련을 다시 시작했고 북한에서 이에 상응하거나 더 큰 군사적 도발, 즉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갈 만한 도발을 바랬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오물풍선을 날리는 곳에 원점 타격을 지시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 시나리오 역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고선 우리가 아는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 시나리오로만 남았어야 되는 바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펼쳐집니다. 윤석열의 머리 안에서 생기는 시나리오 속에서는 그는 나라를 지키는 히어로쯤 되겠죠. 그는 국회가 종북 세력에 지배됐다고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요 인물들이 이를 숨기거나 증폭시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종북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고 조작된 총선의 증거를 찾기 위해 선관위를 점령하고 요인들을 체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인의 추적, 체포,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HID 요원들까지 대기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요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HID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선발되어 작전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시나리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보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라도 그 정보원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또다시 계엄령이 발동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만 살면 된다는 자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선택한 건 바로 국민들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이 영상으로 호소합니다. 좌우의 대립을 넘어 이제 우리 손으로 그들을 저곳에서 내립시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할 권리를 그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거절해 주십시오.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탄핵 투표에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모두가 철저하게 거절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